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2016년에 설립됐고요. 2018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술 특례 상장은 영업 실적은 미미하나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외부 검증기관 심사 통과 시에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주 사업은 이중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매출 포지션은 기술 이전 수익 100%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47억 원. 영업손실 345억 원, 당기 순손실은 2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억 원 증가했고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의 원인은 연구개발비 증가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ABL 바이오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살펴볼 공시는 뭔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ABL 바이오 아주 극적인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네. 공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회사의 중대한 어떤 투자 판단을 고려할 만한 중대한 경영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이 공시를 하는 건데 제목 보도록 할게요. ABL 301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 유의사항입니다.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개발과 임상 시험 그리고 품목 허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규제 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 중단 그리고 품목 허가가 최종 실패할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자, 투자 위험 요소를 좀 고지한 겁니다. 계약 상대방은 이 프랑스의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사노피고요. 네. 계약의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301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개발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시장의 독점적인 권리를 이전한다. 이게 뭐냐면 ABL 301 모델을 프랑스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이전해서 자, 여기서 개발 양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양산까지 이루어져서 시판 허가가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의 독점권을 어디가 갖는다? 바로 사노피가 좀 갖는 겁니다. 자, ABL 301 이 파이프라인은요. 파킨슨병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후보 물질로 좀 불리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자, 계약 체결일은 2022년도 1월 11일인데 미국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확정된 시간은 1월 12일 날 공시를 하게 된 겁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기술 이전 금액은 1조 2,720억 원 규모의 총 기술 이전 요금을 계약한 거고, 자, 계약금은 1,440억 원을 받는 겁니다. 이 중에 자, 마일스톤 금액의 900억을 먼저 선취해서 받고요. 네. 단기 마일스톤 대금 540억 원을 좀 포함한다. 그래서 기타 마일스톤 1조 1280억 원에 자, 단기별로 좀 지급을 받는 건데 마일스톤은 뭐냐면 회사가 임상시험을 하면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으로 좀 진입하면서 자, 이 약물에 대한 어떤 그 유의성 효과 이 약물의 어떤 효과를 좀 입증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성공 임상을 진행했을 경우에 단계별로 얼마씩 주는 일종의 보너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해진 이 단계별 마일스톤을 통해서 전체 금액은 1조 1280억 원을 최종 좀 수령하는 건데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이 경상기술료가 또 있습니다. 로열티인데 이거는 마일스톤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판 허가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 신약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에 일정 부분의 이 판매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게 바로 순 매출액에 의한 합의된 비율로 이 수령하는 경상기술료, 로열티를 의미합니다. 자, 계약 지역은 전 세계입니다. ABL 바이오가 국내 어떤 총판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자, 개발을 한 것은 맞지만 사노피가 향후에 계약 성공 이후에 유통이 될 경우에 전 세계의 어떤 독점 판권을 지금 갖게 되는 거고 결정일은 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도 한번 또 볼게요. 본 계약은 미국의 반독점 개선법 등의 행정 절차가 만족되면 효력이 좀 발생하는 조건이라는 거고 지금 이 나머지 내용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뭐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 회사가 ABL 301의 이 파이프라인을 이 프랑스 글로벌 제약사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아직 이게 완성된 신약은 아니고 지금 기술 이전을 해서 이 사노피와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상 1상 이후에부터는 임상 2상과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사노피가 개발비까지 다 임상 비용을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전임상과 임상 1상까지를 ABL 바이오가 진행을 하고 임상 2상과 3상 그리고 시판 허가 등등 모든 이 관련된 제반 비용은 자 사노피가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계약 조건이 자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노피사가 전임상 1단계에 아직 등극하지 못한 이 파이프라인에 네. 막대한 계약금을 선취해서 지급하고 이걸 기술 이전해서 공동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공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금만 약 900억 원이면 이 ABL 바이오 창립 이래 기술 수출 계약 중에 최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ABL 바이오의 최근 3분기 개별 매출액이 네. 47억입니다. 네. 만약에 이 계약금을 좀 나눠서 맞는 건가? 이 계약 조건이 좀 있겠지만 전체를 다 올해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900억 원의 신규 기술 이전 매출이 확정이 좀 되는 거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좀 막대하게 영업이익 기준에 345억 정도가 계속해서 선투입 좀 되고 있는데 네. 자 충분히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투입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계약금 전체를 임상이나 전임상 단계에서 또 막대한 개발비로 또 투여되는 어떤 비용들의 예측은 현재까지는 좀 알 수 없으나 네. 자 그래도 창립 이래 최초의 어떤 막대한 기술 이전료가 선취해서 900억 원이 인식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이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들면서요. 6년간 영업 적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기술 수출로 계약금이 들어오면 창립 이래 첫 긍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그럼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회사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임상, 그다음에 임상 1상과 2상, 3상에 네. 이 수많은 관문을 또 걸쳐가지고 최종 시판 허가까지 됩니다. 그럼 최종 승인이 되면 또 각국의 이제 식품의약안전처 등의 어떤 의약품 심사를 통해서 유통까지 좀 처리가 되는 건데, 자 단계는 좀 아직까지 막대한 좀 시간이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쵸. 이게 지금 기술 이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판 허가를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신약의 네. 성공률이 한 6.6%에서 한 7%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자 모든 약의 관문이 지금 아주 좋은 기술과 자 일단 전임상 단계에서 어떤 유의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네. 임상 3상과 이 시판 허가까지의 어떤 기간들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자 넘어야 될 이 산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글로벌 제약사가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컨택할 때는 충분한 그 기술력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좀 검증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대한 기술 이전을 선취해서 좀 지급을 할 때 네. 자 많은 판단을 좀 했을 겁니다. 전임상, 임상 1상 단계에서였던 네. 제약 요건을 좀 구비를 하고요. 임상 1상에서 유의성이 충분히 좀 입증이 된다면 우리가 임상 2상과 3상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할게. 이런 내용이에요. 대신 모든 독점권을 우리한테 좀 줘. 자 충분히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자 마일스톤 단계에 따라서 이 대금을 좀 수령하고 이를 네. 연구개발비를 좀 활용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시판 허가에 따른 어떤 로열티 매출을 이 회사가 차곡차곡 좀 쌓아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실적 기반의 바이오 제약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바이오주의 경우에 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이오주를 매수할 때 좀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나 마인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의 광풍이 네. 좀 불었을 때 네. 너무나 기대감으로 수반되니까 주가가 뭐 한두 배 올랐는 게 아니라 뭐 10배 이상도 막 그쵸, 급등을 좀 굉장히 했었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좀 신라젠이 이제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팩사백이 있었는데 네. 팩사백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어떤 임상의 어떤 유의성을 정확하게 좀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까지 지금 되어 있고, 네. 자 그런 인식 이후에 HLB 또한 이 리보셀라닙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도 현재 중국에서 좀 매출 활동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에서 어떤 승인 여부가 아직까지 좀 가셔야 될 결정된 사항이 좀 없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많고 우려감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투심저의 요건들이 정말 좋은 이 바이오주의 옥석가리기에서 배제가 좀 될 수 있는데 네. 다 그런 것은 좀 아니다. 분명히 탄생되는 신약은 막강한 회사의 이윤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을 보고 사실 투자하는 것은 맞거든요. 아. 자 그런데 이런 네. 옥석가리기가 소형주를 이 빈번하게 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네. 지분 일부를 또 취득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뭐 직접적인 어떤 연구개발비에는 네. 많은 투자를 안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사업화해서 또 이슈화해서 주가만 좀 급등하는 네. 그런 케이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망과 실패를 좀 맛봤는데, 자 중요한 관점은 이런 거예요. 연구개발 활동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회사, 네. 그리고 전임상 단계와 임상 1상 2상 단계, 임상 단계의 어떤 유의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회사에 네. 1차적인 어떤 투자 여건을 좀 찾는 것이 맞고, 이후에는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바이오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유의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지를 많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은 없어요. 네. 단순하게 이게 좋은 약물이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는 급등해서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그렇죠. 임상 결과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연구개발비도 투입도 안 되고 있어. 그냥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이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직접 사업하느냐 아니면 간접적 어떤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네. 바이오에서의 어떤 이 옥석가리기 관점에서는 실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성과를 내고 있는가, 두 가지가 아주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어떤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지, 잘 입증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하고, 또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바이오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일단 차트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자, 오늘도 4.7%, 자 지금 상승해서 지금 주가 상단에 좀 유지하고 있는데, 자 오늘 고가 기준에서 한 28,000원까지 좀 28,8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좀 내려온 자리가 맞아요. 네.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 오늘 28,800원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자 이유는 기대감이 수반된 것 플러스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이미 자 회사는 성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기대감만 수반된 게 아니라 기대감이 현실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차적인 어떤 첫 관문을 충분히 잘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ABL301 이 파이프라인은요,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항체가 뭐냐면 네. 자 공격해야 되는 어떤 치료해야 되는 세포를 자 한 종류의 이 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좀 불리우는데,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파킨슨병에 어떤 적용을 하면서 궁극에는 알츠하이머 이 병에도 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이 파이프라인 효과를 병행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테마군에서는 파킨슨 그리고 알츠하이머 뭐 치매죠. 치매 치료제 어떤 개발 모멘텀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네. 임상 일상 성공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면 네. 주가의 어떤 추세 상승 또는 이제 기대감은 유효하다. 상승 여력은 아직 좀 유효하다. 네. 지금 일단은 좀 보여주는 관점에서 일봉상의 어떤 전고 영역대 지금 주가가 네. 자 4만 원대예요. 작년 2020년 8월 기점으로. 자 보면은 지금 최근 일본 기준에서 고가 형태 32,500원까지 지금 1차 고점 지지대 매물 26,800원을 지금 단숨에 뛰어넘어서 지금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데, 네. 자 이 상황은 전고 1차 겹겹이 쌓인 이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 점에서 네. 충분하게 32,000원 1차 전고점 영역까지 돌파를 충분히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시세를 좀 즐기기 괜찮은 구간이 맞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네. 24,500원, 2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자,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도 늦지 않겠는가? 단기 급등 요인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설프게 매수했다가 물리기 딱 좋은 구간이 맞다. 그런데 이 모멘텀이 오늘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임상,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부터 네. 지날 수 있는 그리고 마일스톤에 대한 이 실적 인식 부분까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이 도래된다면 자, 포트 비중 1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계약금은 1분기에 좀 인식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후에 네. 추가 마일스톤 대금이 들어오거나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의 모멘텀까지 지켜보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과 함께 또 첫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요. 보유자 관점에선 2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 또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22,000원에서 24,000원 도래가 된다면 포트 비중 15%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2018년 5월에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신설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2016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중에 건설 사업,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리고 호텔 및 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3,664억 원, 영업이익 2,896억 원, 당기순이익 2,14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살펴볼 공시 뭔가요, 대표님? 네, 이 종목도 네. 좀 어제부터 해서 좀 시세가 많이 네. 꺾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답답하고 건설주의 하반 경직이 좀 크진 않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좀 직면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상당하실 것 그쵸. 같은데 바로 어제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은 뭐냐면 회사가 어떤 공시적인 어떤 관점에서 확정됐던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투자자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어떤 경영 네. 사항을 좀 소상히 좀 알리는 공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시 현장에 대한 공사를 중지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시공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광주시는 당사가 광주시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모든 건축, 건설 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사는요, 실종자 수색, 구조와 추가 방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당사 시공 전 현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본건과 관련해서 확정되는 사항들은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 이 외벽 붕괴 이 사고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과거에도 좀 동일한 어떤 사례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행정 명령으로 광주광역시에서의 이 공사 그리고 모든 건설 현장에 이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자, 이런 공시를 제출한 겁니다. 네. 네, 7개월 만에 또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광주시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광주에서 하는 모든 공사를 멈추라는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고요. 또 붕괴 아파트 안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특히나
특히나 이번 사고는 오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터져나온 인명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 같습니다.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네. 어떤 이슈, 그다음에 어떤 행정명령, 그러니까 법의 어떤 이 개정, 네. 개정이 아니죠. 법의 이제 시행이죠. 법의 시행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약재가 이제 나오면서 자, 이게 주가의 어떤 상반 관계로 좀 인식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입니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0.6%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를 좀 했는데 네. 여기다가 지금 이 감소 요인이 최근에 2019년도 목표치 15,000가구의 절반치의 어떤 분양 성과가 없어요. 이게 2, 3년 이후에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선투입되고 이에 따라서 매출 쉐어가 좀 늦어지는 건데 자, 악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그쵸. 투입 비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입 비용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공사의 어떤 일정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사 일정이 좀 지연된다는 것은 매출의 인식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적 관점에서 충분히 악영향을 충분히 좀 끼칠 수 있다. 네. 자, 이런 우려감이 선반영 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브랜드 마켓의 어떤 큰 피해도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는 기업 이미지로 사실 그쵸. 이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 이런 어떤 이미지의 큰 타격이 좀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실적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건설주가 사실 우리가 어떤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업종이죠. 그쵸. 그럼 말 그대로 업황이에요. 건설 업황의 회복에 따라서 회사가 가시화된 영업이익, 실적을 꾸준하게 좀 잘 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오늘까지 좀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우려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 HDC 현산이요. 아파트 붕괴에 시총 3,200억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게 뭐 네. 이게 풍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단기 악재가 아니라 네. 현실화된 악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은 비용의 어떤 감소 요인은 없어요.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실적적인 어떤 운영 부분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려감이 계속 나오는 거 시총 증발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진정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없어요. 지금 공사가 좀 재개되거나 어떤 과시화된 광주에서 행정명령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 즉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고 어떤 재발 방지에 관련된 회사의 어떤 액션이 확정되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어떤 반사 이익을 다른 건설사가 받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업종에 좀 영향을 저는 충분히 좀 받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중대재해 이 산업안전법 이 관련된 법안이 좀 시행되면 동종 업황에 좀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고 이런 요인들이 투심을 좀 저해할 수밖에 없는데 낙폭 부분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낙폭이 아직까지 좀 더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지금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뭐 좋지가 못해요. 지금 건설주가 지금 뭐 일봉상의 지금 최저가 영역 19,500원까지 좀 이탈했다가 지금 25,500원 좀 이 반등을 좀 해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돼 가지고 좋아질 것인가? 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한창이었던 2020년 3월에 연중 최애 저점이 12,000원 이거 차지하더라도요. 18,000원을 연중에 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2년간의 주가의 어떤 비율로 봐서도 저점의 영역대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상황과 좀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회사의 충분한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실적적인 우려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마저도 위태롭다면 추가 하락은 좀 배제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추세 전환 모멘텀이 그쵸. 없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의 시작은 자, 공사가 좀 재개되고 관련된 회사의 네.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되는 어떤 구간이 맞다. 근데 여기서 뭐 15,000원까지 더 빠질 것이다. 자, 그렇게 예측하기는 좀 이르고 지금도 네. 좀 충분히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그쵸. 보고 있고요. 건설주의 최근 단기 낙폭과대가 오히려 매수 관점을 맞겠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자, 매수하는 것보다 관망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유자 관점에서 자,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자, 손절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가시하던 어떤 네. 이 단기 악재가 좀 지나간다면 충분히 회사가 이 재발 방지책을 좀 만들고 실적 회복을 위해서 네. 아까 50% 미만의 분양 원가 부분이 다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에 회복세를 좀 연출해 준다면 반등 요소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력 관점에서는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 보유자 관점에서는 실적적인 어떤 추이 부분 회복, 공사 재개에 따른 어떤 모멘텀 여부를 좀 지켜보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고 또 회사의 자구책이 우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실적 추이 회복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2004년에 설립돼서요.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연성 회로기판 제조와 판매입니다. EV 첨단 소재가 개발하는 FPCB 제품은요. LG 계열형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거래처 다변화에 노력해서 희성전자, 삼성전기 등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09억 원, 영업이익 20억 원, 당기 순이익 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6억 원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네, 바로 네. 어제였습니다. 자, 이 공시는 조금 이 해석에 좀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재미있는 공시일 것 같고요. 좀 적용하기 좀 좋은 공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EV 첨단 소재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입니다. 회사는요, 제4회차 그리고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3호 전환사채를 재매각했다는 겁니다. 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재매각 사채권의 종류는요,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이 최근에 회사가 만기 전 사채를 좀 원래 채권자로부터 좀 취득을 했거든요. 10월 29일 날 취득한 이 사채 49억 중에서 40억 원을 얼마에 처분했죠? 44억. 좀 이상하죠? 40억 원에 사서 44억 원에 팔았다면 얼마의 차익이 있죠? 4억 원의 차익이 있죠. 자, 자기 자본 대비 7.4%에 해당되는 40억의 이 권면총액 채권을 네. 44억 원에 이 제3자에게 매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에 역시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3호 전환세치를 좀 취득을 했는데 취득 권면 총액은 20억입니다. 20억 원을 처분 금액 22억 원에 자기 자본 3.7%에 해당되는 이 사채를 제3자인 망고 링커스 투자조합에 이 매각을 한 겁니다. 전체 60억 원의 이 4회차, 5회차 네. 전환사채를 망고 링커스 투자조합에 66억 원에 한 6억의 웃돈을 받고 매각을 좀 한 건데 자, 그렇다면 회사의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의 확보다. 자, 그렇다면 저기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억을 6억이라는 웃돈을 받고 팔았네? 그럼 회사가 너무 좋은 것 아닌가?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회차의 전환 조정가액이 1,557원이고요. 5회차는 1,516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5원이에요. 1,545원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죠. 지금
전환가액이 4회차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이 3원 정도 더 높게 형성돼 네. 있고 5회차의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0원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이 막대한 어떤 이 주가의 시가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환가액의 어떤 손실도 예상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이라는 웃돈을 주고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재매각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EV 첨단 소재가 전기차 배터리용 FP12 생산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도 다각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제가 네. 이쯤에서 소설을 한번 쓰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네. 그런데 이런 거래 유형이 조금 이해가 좀 돼요? 회사가 네. 60억이라는 이 채권 갚아야 될 빚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전환가액이랑 시가, 주가가 좀 갭이 거의 없어요. 거의 동등한 상황에서 6억이라는 웃돈을 주고 이 사채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60억 원에 60억이면 사도 네. 되는데 6억이라는 웃돈을 주고 지금 주가에 어떤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 이것도 최대 주주나 최대 주주의 어떤 특수 관계인이 아닌 투자 조합 회사가 인수를 한다. 자, 충분히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공시가 네. 되겠죠. 자, 이런 이 패턴에 전환사채를 이 제3자의 어떤 재매각 형태로 봤을 때 이 네. 회사의 어떤 전환 청구 행사의 어떤 우리가 단기 모멘텀을 좀 형성되는 주가의 흐름들이 다소 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매매 계약 체결일은 바로 1월 12일인데 잔금이 어디죠? 2022년도 3월 3일. 하나는 동일한 날짜입니다. 3월 3일 날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사채권을 획득하게 되고 3월 3일 이후부터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좀 할 수 있는데, 네. 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전환 청구 기간이 좀 궁금한데요. 조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자, 여기 4회차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금 2023년도 9월 29일이니까 21년도 9월 29일부터 2023년도 8월 29일까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바로 사채를 인수해서 전환 청구도 가능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1,500원대에 형성된 주가에 비슷한 전환 청구 행사가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6억이라는 웃돈을 주고 전환 청구 물량을 좀 인수한다. 전환 사채를 다시 사들이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횡보에도 좀 예상이 좀 될 수 있는데, 자, EV 첨단 소재는 최근에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자회사 좀 편입됐고, EV 첨단 소재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어디였죠? 코스닥 상장법인 다이나믹 디자인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자, 지배 구조가 자, 구 세미클라이트부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EV 첨단 소재,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네. 자, 이런 지배 구조 하에서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좀 영위한다. 그리고 웃돈을 얹어서 전환 사채까지 좀 인수한다. 충분히 우리가 저점에서 또는 전환가의 미만에 공략됐을 때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이 드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배터리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혹시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EV 네. 첨단 소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는데 작년 5월에 네.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던 대만 회사의 지분을 펀드 성격 형식으로 한 750만 불인가요? 750만 불에 좀 취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가 끝이에요. 회사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어떤 양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분 투자를 해서 향후에 네. 이 회사가 개발 성공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EV 첨단 소재가 양산하고 또 이 투자 회사의 나스닥 상장까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투자 포트를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현재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사업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사업 형태가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직접 연구 개발을 통한 이 신약 사업을 진출하느냐, 지분 투자를 소폭 다리만 좀 걸쳐 있느냐. 네. 자, 이 양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관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는 이런 관점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양산돼서 본격적으로 좀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확정해서 보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도 세워주세요. 예, 일단 지금 기자님. 차트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1,515원 그리고 1,547원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저점의 형태에서 좀 주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전환가의 밑에서 공략을 좀 한다면 네. 자, 주채권자보다는 좀 유리한 가격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자, 포트는요. 한 1,300원, 1,300원에서 1,500원, 1,350원에서 1,500원 구간, 1,350원에서 1,500원 구간을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3월 달에 이 감사 보고서에 어떤 이슈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가 이 3월 달에는 좀 구체적 어떤 이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일자가 3월 3일이 아닌가. 자, 그 부분도 좀 유추해석해 보이는데 네. 지금 미리 사기보다는 이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구간에 입성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이 투자자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적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월 감사 보고서에 이슈가 없다면 1,350원에서 1,500원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공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공시 있으시거나 이 공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